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시작됐다는 것이 체감이 확 됩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깥에도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네. 내리고 오늘 시장 상황도 마치 장맛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2,800이 또 깨졌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크죠. 장중 저점을 또 기록하는 모습인데 다시 또 쭉 밀려내려가면서 긴 음봉을 만들어낸 모습, 위태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마 시즌을 맞아서 좀 몸도 단단히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좀 챙겨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창의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오늘은 약세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주 할 것 없이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총 내에서는 좀 눈여겨서 볼만한 종목들이 지금 엔캠의 반등 정도가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금융주들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종목을 좀 들여다보면요. 네. 어제 이제 밀리나 싶었던 전력설비 이쪽이 다시 오릅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랜만에 강한 모습 보여줬던 비만 테마 관련된 종목들 다시 또 나죠. 연속적으로 네.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어떤 종목을 골라야 연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맞아요. 아니면 이게 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종목인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랭킹쇼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02-325-8200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채팅창을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떻게 보면 우울해지는 맞아요. 오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서도 1,2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오. 계십니다. 거의 1,300명 가까이 오셨네요. 자, 흑질백장님, 오늘 전문가님 누구세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네.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농부꾼님, 시장이 진짜로 많이 어렵네요. 네. 정말 고난이도죠. 지수 흐름보다도 개별적인 종목의 대처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트럼프 때문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아시아 시장 중에 우리나라만 급락 중이라고 하는데 유난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이거 올해 들어서 도대체 몇 번째 말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안 좋은 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참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좀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그리고 바이주님께서는 저희가 랭킹쇼 시작하기 전부터 들어오셔서 데뷔하고 계신데 네.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이러네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림폼 인테리어 필름님께서는 네. 어제는 방산주 다들 좋다더니 오늘 LIG 넥스원 10%나 빠진다니. 아니, LIG 넥스원이 무슨 작은 종목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이렇게 출렁거릴 정도면 이거 도대체 누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모르겠다, 난 못하겠어 포기하지는 마시고 적어도 진짜 신청을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 다른 종목 진단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힌트도 같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른머스크님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힐링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 내리는 거 보면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하면은 그래도 이 우울한 기분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랭킹쇼가 저희가 좀 파전 같은 막걸리 같은 방송 해주시면 왜 나한테 막걸리를 맡기는 걸 도대체 막걸리 저는 해주세요. 파전이잖아요. 파전. 제가 파전 같지 않아요? 파전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막걸리 할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께 힘을 좀 드리고 싶다는 네. 의미입니다. 단디하자님, 이게 바로 K 주식이다. 사랑님께서는 밥맛도 없다고 아이고.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네. 계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랭킹쇼에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태율씨님, 여행작가님 등등 포스코님까지도 반겨드릴게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오늘 랭킹 주제 한번 보면서 오늘 네. 힐링될 만한 키워드는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주셨어요. 아니, 키워드가 이제 외계까지 갑니까? 네, 외계인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 안 되겠다. 해외로 가려다가 해외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지구를 떠나는 건가요? 지구 떠나고 싶을 정도인가요? 그렇게 그 정도 가지 같은 말죠, 의미인데. 저희. 오늘이 사실 1947년 7월 2일에 네. 로스웰 UFO
UFO 추락 사건이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아마 UFO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네, 있을 텐데 맞아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UFO 이런 거 정말 좋아해서 아, 진짜요? 어릴 때부터 관련 책자나 뭐 오.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봤거든요. 제가 준비했는데 훨씬 더 잘하시겠네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뭐 지금 뭐 많이 깊이 있게 기억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외계인을 한번 키보드로 뽑아봤는데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주제 뭔가요? 외계인이 아하. 등장하는 제가 본 영화 기준입니다. 이거 완전히 윤제픽입니다. 여러분. 완전 개인적으로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 중에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영화는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영화 본인이 떠오르는 거 하나씩 적은 다음에 네이버로 실제 네. 호텔 전부 사이트에. 제작비를 다 찾아봤대요. 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틀십, E.T. 보이죠? 네. 그리고 우주전쟁, E.T. 언제 짠 거야? 맨인 블랙 1 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로 하나 갑니다. 외계인? 네, 외계인 1번. 네. 이런 것만 딱 봐도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죠? 윤재커가 생각보다 취향이 참 올드합니다. 아니, 생각보다 영화라든지 뭐 노래 같은 거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거를 잘 안 봐가지고요, 제가. 세상 E.T.와 네. 맨인 블랙 1이라니. 우주전쟁? 배틀십? 그래요. 다 보셨어요, 혹시? 저는 사실은 외계인 빼놓고는 다 봤던 것 같아요. 오! 배틀쉽을 아마 제가 언제 봤지? 예전에 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곽보영님께서는 네. 맨인 블랙 1위 허리 꺾기 얘기해주고 그래요? 계시고 흑질 허리 꺾기는 그건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맨인 블랙에도 있었나요? 제가 깜빡 속을 뻔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흑질 백자님께서는 배틀십 이 영화를 알고 계시네요. 엄청 쏟아부었던 걸로만 안다고. 그래요. 자, 배틀십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의외네요. 저는 배틀십 저게 제일 인기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기 없는 거랑 제작비랑은 또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럴 제작비가 수 많이 있습니다. 들었는데 인기는 없을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야후님 인터스텔라처럼 과거에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다. 아이고야. 매도해! 매수하지 마! 이런 건가요? 좋은데요? 잠깐 왜 눈물 날 것 같지? 저도 과거로 한번 가고 싶네요. 자, 그래요. 네. 얼른 머스크님, 주식 방송만 보나 봐요. 윤재거 요즘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대마왕께서는 우주전쟁을 꼽아주셨는데, 대마왕께서는 혹시 지구에서 대마왕을 하고 계신가요? 외계 전체에서 대마왕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쭤봤죠? 지금 근데 채팅창의 분위기가 괜히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농담들을 던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픔이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의 마음 잘 공감을 하겠고요. 네.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가볍게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바로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인사를 주셨던 분이죠. 태을신당님의 종목입니다. 두 분 앵커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하면서 오이솔루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강한 걸로. 우와, 23% 올라갑니까? 12,800원. 네. 잠깐만요. 그러면 매수 가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매수 가격이 이거 예전에 매수하셨군요. 네.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꾹 없는 데 두었는데 아이고야.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거 오이솔루션. 사실 그러면 5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 한창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이솔루션 사실 최고 주가는 이게 뭐 7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 뒤로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래 3만 원이 저점일 거야라고 나름대로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도 몇 년을 내려왔죠. 지금 12,680원. 사실 이것도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진짜 반등이 맞는 건지 지금 오이솔루션 아마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장기 보유 강제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건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오이 솔루션입니다. 사실 5G 전성기 때만 해도 KMW와 함께 오이 솔루션 거의 뭐 대장주격의 성격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강세 주는 거요. 이거 반등 제대로 나오는 겁니까? 자, 이래서 피크아웃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지금 이 오이 솔루션을 보게 되면 실적 피크를 쳤던 거는 2019년도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뭐 7만 원 이때 7만 원 이상까지 갔었으니까 조금 오버를 해서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러면서 2020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확 줄어들면서 지금 급기야 적자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쪽에서 매수를 오이 솔루션을 굉장히 좀 높게 매수를 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3만 원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정도 그때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다라면 이렇게 크게 손실까지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의 실적은 우리 매수하셨을 때가 2021년이니까 뭐 이쪽에 2020년도 실적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신 건데요. 자,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뚝 떨어지는 거 그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요거를 하긴 고점 72,000원이었으니까 반토막 이상 난 상태니까 한번 이쯤에서 들어가면 좀 수익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을 법도 한데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꼭 증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2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는 요게 원래 광트랜시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만 원이나 되시니까 요런 작은 재료 요런 거 하나로 그까지 가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업황 자체가 이 반전이 되고 좋아져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정도 그 이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올해도 여전히 적자는 지속될 것 같고요. 적자는 내년 정도까지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5G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토마토 처음 왔을 때 그때가 2016년 말 2017년 이쯤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가장 이렇게 좀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5G 섹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뭐냐면 2018년도 정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할 것이다. 5G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때부터 좀 나오면서 그 정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물론 5.5G 이런 것도 있지만 일부 종목들 그런 쪽에 해당이 되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올해 내년 정도까지도 조금 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한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그쯤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6G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 정도부터는 아마 2027년도 정도,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정도 그쯤에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주식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망치해 놓으셨는데 지금 3만 원에 매수한 거 지금 오늘 이거 올라온다고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6G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정도 그쯤 되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도 통신장비업종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뭐냐면 이 6G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말고 마찬가지 위성통신도 6G하고 관련되니까 그런 쪽들을 또 6G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쪽은 좀 더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5G 쪽에서도 28기가 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먼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22%나 올랐는데도 12,700원이니까 어림도 없는 가격이니까요. 이거는 좀 더 지금까지도 뭐 그냥 없는 듯이 그냥 냅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한 2년 정도, 2년 이상 정도 좀 그렇게 냅두셔야 본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잊어버리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2, 3년 정도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고생하셨죠. 그런데 오이솔루션의 현재 사실 당장 무조건 나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멀리 보는 관점에서 보유하시면서 점점 손실을 조금씩 줄여가는 지금 당장 욕심내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태은실단님의 오이솔루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바로 태율 실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숲속에 잠자는 백설공주라고 생각하고 네. 전문가님의 말씀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태윤씨님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만 해도 정말 네. 품격이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이 마음가짐 그대로 네. 진짜 손실 다 줄이고 수익까지 그러게요.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행 작가님 지금 눈물 정말 이모티콘 5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속상한 마음 그대로 보내주고 계신 거고, 채팅창을 슬쩍만 봐도요 오늘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얼른 머스크님 퍼렇게 멍들었어요. 코스타 주식 농부꾼님께서 심지어 욕 나오는 시장이다 하면서 험한 말까지는 안 갔지만 그 어떤 심정일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게요. 포스코님 대덕전자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상첨화님도 대덕전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 대덕전자 그런데 PCB 또 쪽의 이야기가 추가 매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지금 당장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떠나야겠다, 잠시 잊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상담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고요. 전화벨 울려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울려주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SK님의 종목인데요. SK는 아니고요. 다른 맞아요. 종목입니다. IM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400원. 비중이 또 40%예요. 네. 오늘 갑자기 우수수 떨어집니다. 라고 아. 보내주셨는데 진짜 딱 맞는 말씀이신 그러니까요. 게 게다가 2만 원도 좀 간당간당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어제 종가로 보더라도 지금 평단가면 충분히 그래도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길게 뽑아내다 보니까 이거 무슨 운동을. 일인 건가라는 생각 드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버텨주나 싶다가 이렇게 맞아요.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 네. 갑자기 확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수수 떨어진다고 하는 IMT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지금 뭐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IMT뿐만 아니라 지금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한 4배 이상 많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이 IMT 같은 경우는 좀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뭐 많이 오른 종목들, 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두들겨 맞는 게 그래도 올랐으니까 이해나 조금 가는데, 이 IMT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네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항상 이런 종목들 보면 말씀드리는데요. 상장한 지가 지금 1년이 채 안 된 종목이었어요. 자,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올해 10월 달이 돼야 1년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뭐 어떻게 형성된 가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뭐 변동성 자체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장된 지 1년 안 된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IMT는 EUV 마스크용
그 레이저 응용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세라믹 기판, 그러니까 요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기판을 만드는 기업도 하나 좀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향후에는 좀 더 이게 매출 캐파라든가 이런 거는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작년에 10월 달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매출액 전체가 65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35억 정도, 그 정도 예상치로 나오는데 조금 매출액 규모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한참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있죠. 자, 거기가 17,000원대, 뭐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 한참 옆으로 기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쪽에서 지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아까는 주봉이었었고 일봉으로 봐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근처에 조금 박스권 하단부에 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주봉에서 봤던 그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대에 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박스권 하단부 근처다라고 보면 아래쪽으로 빠질 공간보다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더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위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한 22,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인 구간이 나오니까 자, 요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된 지 1년 안 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뭐 여기 말씀드렸던 가격 22,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는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들 상장된 지 좀 오래돼서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인정해주는 그 가격대라도 형성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2,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 중반까지는 우선은 보유해보자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이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 비교해봤을 때 거의 4배라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나의 종목만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요.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도 참 어려운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기수님, 빗물도 주룩주룩, 주식도 네. 주룩주룩. 그리고 꿈바다님께서는 이거 밑꼬리 한 번 안 달고 밀고 내려가 버리네 하면서 흑흑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웃음이 잘 나오질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얘기 계속 하기보다는 잠깐 소재를 다른 얘기를 하고 오도록 하죠. 오늘의 랭킹쇼 주제입니다. 다음 중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외계인 영화입니다. 윤지픽이에요. 네. 자, 5위부터 공개할까요? 네, 5위는 어떤 영화일까요?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네, E.T.였습니다. E.T.입니다. 야, 요거 아닙니까? 요거. 1,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네, 1,500만 달러면 얼마예요? 갑자기 계산도 잘 안 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E.T.가 1,500만 달러로 5위인데요. 자, 4위부터 보셔야 이게 비교가 좀 될 거예요. 점점 액수가 쭉쭉 늘어납니다. 자, E.T. 일단 확실히 예전 영화다 보니까 제작비가 좀 그렇죠. 덜 들어간 게 네.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5위는 쉽게 여러분이 추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오늘 이쯤에서 종목 이야기로 가봐야 되겠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하락, 외국인 현선물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기관의 매도가 흘러나오면서 오늘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양대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검색됐는지 보면서 시장의 또 중심, 또 핵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당일 누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은 오늘도 변함없이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약보합권에 잘 버텨나가고 있는 삼성전자 81,700원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AI를 탑재한 초대형 프리미엄 TV가 전년 대비해서 40% 판매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한 가지 나왔고요. 또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HBM은 노이즈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리포트 1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주가 약보합권에서 꾸준히 잘 버텨가고 있는 삼성전자. 뒤를 이어서 한국석유입니다. 오늘 10%까지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 장중에 18%까지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최근에 조정받은 이후에 지지력 보여주고 오늘 또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4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밤사이 2% 넘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83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국제유가가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확전에 대한 가능성 제기되는 가운데 또 하반기에 원유 공급 부족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유가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특정한 레벨을 넘어서지 않는 아직은 박스권의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대원전선의 주가가 오늘 4%, 이 종목도 역시 바닥을 딛고 올라서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틀 연속의 음봉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은 또 양봉으로 4%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음봉을 감싸 안습니다. 전선주 움직임 좋고요. 블루엠텍이 어제 오늘 급등세를 펼치고 있죠. 어제 강한 거래 대금을 싣고 오늘장은 15%까지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싹센다를 국내 약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싹센다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노바틱스 그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와 또 이 싹센다와 관련되어 있는 블루엠텍이라는 주가 비만 치료제 이슈가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공조가 이 시각에 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음봉은 좀 연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흐름이 또 좋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경신 시도가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용 공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인데 자동차 공조 관련주라는 점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은 있지만 주가는 올해 들어서 120% 넘는 시세를 보여줬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질문 나갔었던 종목인데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21선과 61선의 이 큰 이격을 좀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10%까지 크게 하락하는데요. 47,2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가스전 테마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은 11%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로부터 최종 양산 승인을 받아서 두산전자 쪽으로 하이엔드 동박을 납품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우선주와 함께 주목을 받았고요. 펩트론의 주가가 이 시각에는 거의 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장중에는 7%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 플러스, 인벤티지랩도 오늘장의 장중 18%까지 올랐다가 현재 거의 10% 이상 반납을 했죠. 8%가량의 오름세를 띠면서 15,50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틀 연속의 주목 나타나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가 이 시각 20%까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으로 오늘 주식시장에 입성했는데 공모가 밴드 상단 43,300원으로 확정이 됐던 기업인데 이 선을 밑돌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20%까지 오늘 상장 첫날 하락하고 있고요. 램테크놀로지가 12%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 거래일의 강한 양봉과 오늘 아래 윗꼬리를 길게 단 움직임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TGV용 시가계획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다라는 점, 그리고 유리기판 핵심 기술 특허 출원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고점보다는 좀 둔화가 됐지만 현재 6.9%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1만 6,500원 선 기록합니다. 사상 최고치 약간 아슬아슬하네요. 시도를 했다가 이대로 종가는 사상 최고치는 아닐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1%의 조정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장 4%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27만 3,500원 선. 자, 이 종목도 역시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가 후두둑 이렇게 3거래일 연속에 강한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AI 관련주 가운데서 AI 소프트웨어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장중에 상승폭이 한 7% 후반까지 나왔는데 이 시각에는 1%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점 아쉽고요. 흥구석유가 2.66%, 오늘 석유 유통주가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가 2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 IR 협회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캐즘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매출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 가능할 것이다. 국내 배터리 3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2차 전지 정밀 금형 부품 기업이다라는 점 오늘 분석이 있었고요. 오늘 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독의 주가가 5.7% 상승 16,95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오셈이 0.8%, 일신석재가 현재 2%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장중에 18%까지 올랐었고요. 전 거래일에 20%가량 상승을 기록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 종목 그 회사명을 찾아보시면 그 건자재 쪽 기업입니다. 대리석, 석재, 인테리어 관련한 그런 기업인데요. 뭐 요즘 분양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많이 높아졌다 이런 이슈 나오고 있는데 건자재 쪽의 종목으로 이 종목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검색된 종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 쪽은 비교군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텐데요. 전선주, 바이오주, 지금 관심 가질 섹터는 어디일까요? 자,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전선주, 무지막지하게 잘 갔었죠. 어제 좀 이제 사실 내리나 보다 싶다가 맞아요. 또 올라가니까 역시 전선주인가? 희망은 이건가? 그쵸. 싶다가도 그래도 반이 빠진 바이오 쪽에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전선 대 바이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디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과거에 작년에 우리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작년 여름쯤에 우리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 쪽이 지금 AI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AI로 인해서 전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미국 쪽 인프라도 다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기대 수익률,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죠. 자, 이 현대일렉트릭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이거를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작년부터 이렇게 좋다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됐을 텐데요.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대일렉트릭만 하더라도 20배가 올라왔어요. 20배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40배가 간다고 하더라도 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현재 주가에선 더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대 수익률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작년에 이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방산주들 계속 말씀드리고 로봇주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현명하게 안 오른 쪽들 그런 쪽에서 좀 노려봤다라면 훨씬 좋은 수익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전선주들 요런 것들이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내게 아닌 경우, 내게 아니다 싶은 경우, 지금 뭐 벌써 바닥에서 20배씩 이렇게 올라온 거, 이런 쪽들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종목이죠. 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제약바이오 쪽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고생을 시켰지만요. 뭐 셀트리온 거의 뭐 반토막이죠. 자,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103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지금 크게 보면 많이 빠진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2021년도였습니다. 한 3년 정도 고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해서 명인들의 복귀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 거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있고 그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저는 앨런 장관의 뭐 압력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물가도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한 3년 정도 고생을 시킨 제약바이오하고 지금 뭐 20배씩 막 이렇게 올라온 전선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투자 리스크 대비 기대되는 수익률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전선 쪽들 이런 쪽들보다 월등히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라면 제약바이오 쪽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전선과 제약바이오 계속 가던 친구가 더 갈 거냐? 네. 아니면 고생하던 친구의 차례가 이제 돌아올 거냐? 이 중에서는 후자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바이오주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저평가 우량주 네. 매수님께서는 바이오도 좀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바닥권에 있다가 반등이 딱 나온다. 이때야 하고 들어가면 또 다시 내려가요. 그러고 나서 못 해먹겠다 해서 팔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야. 오늘 랭킹쇼 시작하기 전에 채팅창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다들 힘들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때 채팅창에 몇몇 분이 이럴 때 빠지면 큰일 난다고. 맞아요. 이럴 때 오히려 지키셔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계시니까 좀 응원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 또 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지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LS입니다. LS도 사실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15만 2천 원에 20%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하죠. 이 19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낙폭을 좀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30%가 넘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15만 2천 원에 20%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13만 1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LS의 경우에는 어제 보세요. 어제 저렇게 길게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딱 들 구간이죠. 자, 그러면 LS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S입니다. LS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가다가 이제 쭉 내려오는 모습인데 추가 매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런 게 무섭습니다. 한번 두들겨 맞으면 좀 세게 두들겨 맞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력 관련된 뭐 그런 재료로 인해 갖고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근데 이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뭐 이쯤 15만 원대면 이쯤 어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는 보시게 되면 완전히 좀 꺾여갖고 제 생각에는 차트나 뭐 이런 거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단타를 치러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일단 쌍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쭉
좀 쭉 밀려갖고 15만 원대짜리면 뭐 한번 이쯤이면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자, 근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이평선 자체가 20선은 누르고 있죠. 60선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조금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비중이 20%나 되시기 때문에 매수를 20%씩 뭐 이렇게 더 해버리면 40% 이렇게 돼서 너무 비중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까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10% 정도 그 정도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13만 원에 10%를 매수를 하시면 매수가가 지금 20% 있는 게 15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뭐 한 14만 원 근처까지 고 살짝 넘는 그런 구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본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아직은 추가 매수는 조금 곤란한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기술적으로는 122평선이 있는 자리, 지금은 이 22평선도 워낙 강하게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 120선하고 60선 정도 내지는 120선하고 20선 정도 그 사이 박스권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꼭 하셔야 되겠다라면 122평선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11만 8,700원 정도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또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대략 뭐 한 12만 원 초반 정도 그쯤에서 좀 지지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노리고 계신다라면 12만 원 근처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살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만약에 하실 거면 조금 있다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LS까지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소스라님께서 공포 분위기 이런 얘기 네. 해주시고 계시고 드림님께서는 오늘 시장 자체를 섹터도 아니다. 네. 이거는 특정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딱 뉴스 나온 네, 것 맞아요. 정도만. 네. 정말 잘 가던 종목들도 급락이 갑자기 나오니까 참 충격이 큰 시장입니다. 코끼리님께서도 오늘 짝은 휴... 하고 아이고. 계시는데 자, 휴머니스트님 오셨군요. 비가 쏟아지다가 잠시 휴가 상태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요. 비가 쏟아지다가 그리고 시장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게요. 소강 상태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폭 좀 과감하게 줄여버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하나만 더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네,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샛별과 초승달님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고요. 92,000원 1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성일하이텍 지금 92,000원 구간이면 2월달, 3월달 딱 지지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자,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든지 확신을 갖고 이건 무조건가 이런 거 없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92,000원 정도니까 이쯤 선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명확한 자리였습니다. 그 전 저점 찍은 자리 있죠. 여기 87,500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하신 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좀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전 고점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오면 한 86,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전저점 이탈했을 때 리스크 관리 못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죠. 주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그렇게 하고 또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저점 72,600원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 그때는
또 이때 무너졌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72,6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위쪽으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저항선은 86,000원 근처 정도로 보이니까요. 그쯤에서 뭐 거래량 늘어나는 것들 확인을 해보시고 뭐 크게 강하게 못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2,000원 이탈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해보시고 82,000원 중반대까지는 기다려보시기 바란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보고 오늘의 갈까요? 랭킹쇼 주제.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래도 할 거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주제는 외계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은 하루긴 한데 자,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영화입니다. 윤지 앵커의 픽이에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그렇습니다. 자, E.T. 말고 네. E.T.가 당연히 뭐 제작비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제작비 많이 든 영화 뭡니까? 공개해 주시죠. 자, 맨 인 블랙 1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약간 연도별로 가나요? 맨 인 블랙 1도 굉장히 오래전 영화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의 영화들이 좀 상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자, 그런데 맨 인 블랙 1도 저거 어마어마한 네. 제작비입니다. 9천만 달러예요. 맞습니다. 하나로 이거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었던. 저 사실 맨 인 블랙 1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오, 저 그러세요? 시리즈 저는 그거 다 봤는데 네. 원만 해도 한 적어도 3번에서 한 4-5번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셨어요? 저 심심하면 다시 봤던 영화이기 오. 때문에 맨 인 블랙으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제작비를 쏟아부은 영화 3위는 또 어떤 영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죠. 댓글창 찍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또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나요? 네,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유튜브 좀 보고 오도록 할까요? 모찌모찌님께서 랭키쇼 4위 두둥 띄워주셨고, 자, 그리고 태을씨님, 주식인생 20년, 산전수전의 우주전까지. 우주전까지. 삶이 그렇게 만만하면 재미가 없죠. 두 분 전문가님 마음 따뜻해서 랭킹쇼에 많이 모이죠 하셨습니다. 오. 좋아요. 태일씨님, 정말 하나하나 표현 자체가 남다르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켓 코리아님께서 컴포즈 커피의 매각 소식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고 오. 계시고요. 코끼리님은 TEMC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종목 진단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금상첨화님의 종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몇 차례 언급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대덕전자를 좀 볼게요. 오늘 대덕전자에 매수 문의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분의 이렇게 진단 신청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금상첨화님께서는 24,700원 5% 비중을 갖고 계시거든요. 단기, 중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네. 질문입니다. 대덕전자 지금 뭐 바닥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800원 매수 가격보다는 확실히 좀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은 건지 대덕전자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나타나 주어야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덕전자나 혹은 심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분기에 또 이제 적자 전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HBM용 기판을 아직까지 납품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HBM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소외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분기에 이제 적자 전환까지도 됐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지금부터 이제 이후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바닥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흑자 전환을 다시 한번 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HBM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또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뭐 기존의 반도체 레거시 쪽에도 또 어느 정도 수혜가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또 이 서버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그냥 바닥 잡는다로는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려면 뭐 이제 뭐 HBM용 기판을 또 납품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동안 이 바닥권을 탈피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추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실적 바닥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윗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23,000원 구간, 이 구간 돌파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000원 구간, 27,000원까지 해서 이 두터운 매물 구간, 약 한 1년에서 이제 또 2년까지 해서 굉장히 두텁게 생겨버린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1년 넘게 쌓여버린 이 구간 동안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덕전자가 이제 이 수익권으로 매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이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기판주들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추매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는 23,000원, 25,000원, 27,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해드릴 텐데 저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23,000원, 25,000원 해서 매물 구간이 연속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구간에서 저는 상승이 나왔을 때 일단은 정리한 다음에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들 이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향후에 이제 반도체 쪽이 확실하게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대덕전자 같은 이러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면 충분히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그리고 반도체 섹터군에서 대덕전자, 뭐 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좀 소외받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매 대응은 이제 금지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 시에 매도로 전략을 잡고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였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보다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옮겨 타보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상첨화님의 대덕전자였습니다. 그럼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채팅창에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으려나 보니까 오늘 소스라님께서 날카로운 분석들을 네. 많이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파생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동맘님께서 실적이 나오는 리노는 왜 저래 내려요? 하면서 사실 오늘 내리는 종목들이 진짜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전부터 이게 과연 올라도 괜찮은 건가 의구심 드는 종목도 내리고 그래 오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르지 하는 종목도 내리고 그냥 여기저기 다 내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컴포스커피 매각 관련된 얘기가 좀 위에 많이 계속 오가고 나오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소년을 그리다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병옥 님도 마녀공장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호동망님께서 네.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와도 미리 반영될 경우에는 내릴 수도 붙이기도 뭐 다 나름인 것 같다고 해석하기 그렇죠. 나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이쯤에서 바로 한번 이 종목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리노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노공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주가가 5.12% 내리고 있는 상태고 22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비니님은 리노공업을 10% 들고 계시고 27만 5천 원에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리노공업 저희가 좋다는 얘기를 저희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손절하기에 이게 맞는 건지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리노공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또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도 내려버리고 실적 안 좋은 종목은 또 더 내려버리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좋은 종목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습니다. 실적 좋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해서 그대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25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온 그런 이제 기업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는 종목은 없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힘이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긴 조정의 구간을 거치는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었던 구간이 나타났었죠. AI 반도체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리노공업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0만 원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 고점, 신고가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즉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한 차례 강력하게 나와버리면 이때부터는 종목의 힘이 빠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차익 실현의 심리가 강해지면서 추세가 깨질 수 있으니 항상 이제 이 물량이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와버리니까 힘이 빠져버리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깨져버리는 구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올라왔었던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리노공업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혜,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소켓 수요 증가하고 그다음에 프로브카드 수요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제 이 30만 원 구간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서는 확실하게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분기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다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힘들어가는 구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강력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단순히 지지 구간만 형성을 해서는 안 되겠죠. 확실하게 힘이 들어오는 구간, 즉 확실한 호재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가는 구간에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을 해야, 그래야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추매에 대한 부분과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 2분기,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아마 맞추어서 저는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는 형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만 원 초반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는 23만 원 중반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다음 매물 구간인 25만 원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은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대응 구간을 노리겠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서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등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 23만 원 중반대에서 25만 원 구간, 이 구간을 목표가로 두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큰 이유 자체가 주말 동안에 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에 그대로 이제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또 싹 빠지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돌아오는 구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나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는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저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는 분명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 시에 대응만 잘하면은 손실을 줄이는 전략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절하기 싫어, 손실 굳이 보기 싫어라고 하시면 지지 구간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 준비해서 손실 만회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리노공업에 대해서 1, 2차 목표가 정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 23만 원, 2차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손절에 대해서 의향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25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 시장 상황 보면서 조금 더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분화되는 방법으로 짜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랭킹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본 영화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실수사항이 생겨서요. 아, 왜 실수를 하냔 말이에요. 3위와 4위가 엇갈렸어요. 사실 4위 외계인 1 버전이 330억.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죠. 이게 정말 330억이나 들었는데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영화가 기억에 남아서 이거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 영화가 4위였고요. 맨인 블랙이 아까 전에 9천만 달러로 한 1,200 정도 됩니다. 1,200억 원. 1,2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해 드릴 테니까요. 1위랑 2위는 실수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4위 외계인 원이 330억 원이었습니다. 저 일자가 왜 붙어가지고 1,300억인 줄 알았잖아요. 자, 맞습니다. 3위가 맨인 블랙 원으로 한화로 따졌을 때 1,200억 원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2위는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네. 이왕 틀린 김에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재밌는 정보를 한 가지라도 드리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서치를 해봤습니다. 재미없기만 해봐요. 역대급 제작비가 많이 나온 영화 네. 1위가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가 4,465억으로 역대급 제작비 1위. 그거 나온 지 좀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2011년 영화입니다. 근데 5천억 원 가까이 들었다고? 캐리비안의 해적은 정말 대단한 시리즈긴 많네요. 네, 이것만큼은 알아가시면서 봐주세요. 뭐 그렇게까지 뭐.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이 주제 별 관심 없으실 거예요. 지금 봐야 될 종목들, 걱정되는 종목들이 워낙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럼 그 종목들 좀 보면 안 될까요? 그 종목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볼지 한번 아니요, 체크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1시간 안에 변동이 뭔가 많이 있을 네. 거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미라네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지금 1시간 이내 검색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봉 LS가 순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월봉으로 지금 나와 있었고 일봉으로 20%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점차 높여나가면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전 거래일 그리고 오늘장까지 해서 큰 장대의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삭센다 특허 만료에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 시제품 출시가 완료됐다는 대봉 L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블루엠텍의 주가가 현재 14%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삭센다 국내 유통하고 있고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를 추진하고 있는 노바티스 고객사로 있는 기업. 엑시콘의 주가가 현재 6%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관련주인데요. 지난 5월 말에 국내 최초로 비메모리 테스터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를 내놓았었던 이 엑시콘
엑시콘 주가 조정을 그동안 받았었죠. 5월 말에 좀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짝 오르나 했더니 다시 내려갔다가 이러한 고점을 뚫어내면서 오늘장에 오름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순위 많이 올린 종목 엑시콘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한국가스공사, 램테크놀로지 13%까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대원전선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도 봤던 종목이고요. SY스틸텍이 순위 많이 올리고 있는데 17%까지 이 시각에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건자재 관련주고요.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지난 1월에 상장이 됐군요. 지난해 11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장된 이후에 주가는 월봉을 한번 쭉 보시면은 조정받았죠. 그러다가 이번 달 들어서 상승세가 한 22% 정도, 20%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7월에 반등해주고 있고요. 인벤티지랩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이노스페이스가 오늘 상장된 종목입니다. 우주 발사체 이 시각에 19.75%까지 하락. 한국석유가 8% 플러스 뛰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까지도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의 주가가 14%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6월부터 주가 상승이 시작되면서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죠. 6월 한 달만 해도 56%가 올랐고 그리고 7월 들어서도 지금 13%까지 상승을 하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의 매수세가 13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가 눈에 띄고 있고요. 6월 말에는 우리금융에서 롯데 손해보험 인수 고려하는 것을 포기하고 동양생명 인수 검토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주가 주목을 받습니다. 큐라티스가 이 시각에 큰 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20%까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지난해 6월 상장이 됐고 1년 동안 거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또 이 종목도 역시 바닥권에서 4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플랫폼 기업이고요. 또 결핵 백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바이오 USA라든지 이런 행사에서 또 계속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라이콤의 주가가 7%까지 하락하는데요. 어제장에는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제장에 좀 장중에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5%까지 나오면서 추세 유지하나 싶었는데 오늘장 5일선 이탈하는 조정이죠.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5%의 하락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순위 높이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종목 20일 이평선 이탈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주 1% 플러스 삼성공조, HD 현대일렉트릭, 현대차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순위에서는 빠진 종목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유진테크놀로지 2차전지 금형부품 기업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2차전지 캐즘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주가 역시도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외형 성장과 함께 주가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도 채팅창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네. 개별적인 종목들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바로 이 종목이 그렇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 2차전지 업황과 다르게 홀로 가고 있는 분위기, 이제는 바닥을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일단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진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2차전지 업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융 쪽에 이 부품들, 장비를 또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의 배터리 노칭 금형을 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해외 쪽에 미국이나 중국, 폴란드, 헝가리 등등 해서 상당히 또 어느 정도 다변화를 좀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져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신규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 기단 이제 뭐 신규 수주권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유진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그런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상당히 큰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500억 근사치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1선 구간에 약간의 저항 구간에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주목을 받아준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탈피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항상 또 이 저항 구간이 어디인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12,000원 구간에 굉장히 또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이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수급까지도 동시에 들어가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닥 탈피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접근할 종목을 한번 또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은 유진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또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결론적으로 2차전지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중에는 또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충분히 접근을 한번 이제 고려하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근 가능한 자리라고 합니다. 이 종목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봤을 때 2차전지 업황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개별적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진 테크놀로지 살펴드렸고요. 유진 테크랑 맨날 헷갈려요. 아니 비슷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맞아요.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스라님께서 아까부터 상세한 어떤 분석들을 채팅창에 네, 내주시면서 은글써 보니까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결국은 풀이가 되네요. 많은 분들이 또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소년을 그리다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우량주님, 매수님, 네. 우리 작은 기관들 매매거래 정지시켜 놓으면 폭등하지 않을까. 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반발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미경님, 답할 거 하지 말았어야 되겠네요. 매일 내려가니. 그리고 이응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차고앵커님, 윤디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윤디 앵커. 윤디 앵커라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좀 괜찮네요. 윤디. 윤디, 네. 윤디, 그래요. 윤디. 저는 윤디가 뭔가 입에 착 달라붙죠?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듣습니까? 네, 제 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네. 같이 방송하면서 저만 몰랐어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슬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강병욱님의 종목입니다. 화장품으로 가보죠. 자, 오늘 화장품도 뭐 한국 화장품 이런 쪽을 보면 급락하는 모습들이 맞아요. 나타나고 있는데, 자, 마녀공장 보겠습니다. 자, 마녀공장은 매수 가격이요 26,300원이고 15%입니다. 현재 주가는 25,600원이죠. 자, 그러니까 매수 가격과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녀공장, 다른 화장품 종목들은 사실은 몇 배씩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마녀공장은 그 가운데서도 올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점 대비 한 50%가량 네. 올랐을까요? 자, 마녀공장이 그런데 또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 건가요? 주춤하는 모습들 3거래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마녀공장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또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녀공장 갖고 계시는데요. 마녀공장은 최근 연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다시 도약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접근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어제 이제 올라올 때 접근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계셨는데 팔지를 않으신 건지 요게 이제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제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거래일 전이죠. 3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화장품주들은 지금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다가 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났거든요.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목을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타이밍은 수급이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을 때가 될 겁니다. 근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들어갔었다가 눌림 후에 재상승이죠. 근데 이 재상승이 나올 때 완전하게 좀 음봉 윗꼬리를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힘이 빠져버린 종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바로 28,000원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오늘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 상승 나왔었던 물량을 그대로 다 뱉어내 버렸잖아요. 즉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타이밍이 약간은 잘못되었었다라는 점.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에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빠져있는 구간에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타이밍이 조금 이제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군입니다. 상반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반기가 이제 후반기로 좀 접어드는 시점에 화장품주들이 또 우리 시장에서 분명하게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아마 뭐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또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군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접근을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저가 이탈 시에는 먼저 정리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화장품 쪽이 주목을 받아줘야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추세를 깰 수 있는 분기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에는 일단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노리는 전략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 목표가 28,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조 드렸듯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이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선 구간처럼 수급을 강하게 밀어 넣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서 반등 시에 수급을 동반해주면 28,000원 이상도 누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단기 매물 구간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다시 정리, 반등 시에는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홀딩 혹은 정리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녀공장 살펴드렸습니다. 마녀공장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화장품이 언제까지 계속 좋으리란 법은 없죠. 그쵸.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저가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더라도 28,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 가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두시죠. 마녀공장 살펴드렸습니다. 네,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강병우님께서 이름 남겨주고 그래요. 계시고, 제가 아까 전에 윤디 얘기가 나온 만큼, 라디오 DJ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 DJ가 D 보통 이렇게 붙이죠. 무슨 D 이렇게 별명 붙이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윤디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군요. 저는 사실 제가 진짜 라디오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정말 저도 근데 창디라고 하면 이상한데. 창디 좋은데요? 창 소리를 되게 잘할 것 같은 DJ. 호디? 뭔가 어감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할게요. 유디. 유디도 더 귀엽지 제가 않나요? 봤을 때는 어감이 썩 좋지 않은 것 그래요? 같아요. 자, 그냥 저희는 종목 진단 계속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마지막 종목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불꽃놀이
김소희님의 종목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17만 9천 원, 비중은 5%.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손절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젠 RNM 그 신규 상장 종목이 계속 잘 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저점 나왔죠. 이거 언제까지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한때 정말 영웅 같은 기세를 맞아요. 보여줬던 종목인데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로봇주 내에서는 큰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손절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는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줬어야 될 구간이 16만 원 구간이었죠. 그런데 일단은 16만 원 구간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수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완전히 좀 수급이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저가에서 지켜주면서 물량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줬어야 됐는데, 물량이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물량을 빼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저가를 좀 깨면서 이 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라인 또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분명하게 이제 주목을 받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크게 찍히는 종목들이 크게 없잖아요. 현재 시장은 지금 당장에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로봇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주가는 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대감이 좀 크게 올라왔었던 종목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단가도 저가 대비해서는 또 꽤나 높은 단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조정폭이 또 생각보다 크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지켜줬어야 되는 구간을 이탈을 한 만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또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요새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젠 RNM 새로 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약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또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움직임, 이번에 또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목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이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고 향후에 대응 구간 혹은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재매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마지막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직 추가 매수 타이밍도 손절 타이밍도 아니다라는 말씀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쇼 아쉽지만 오늘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죠? 네. 오늘의 주제 1, 2위까지 딱 공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외계인이 나온 영화 중에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영화는 이거 사실 근데 전체 영화 중에서가 아니라 윤재 거가 골랐습니다. 자, 1, 2위 어떻습니까? 네, 1위는요. 자, 이 중에서 배틀 11위였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배틀심 얘기해 주신 분들 많았잖아요. 정확히 맞춰주신 네. 거네요. 자, 배틀 12 2억 1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맞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로 따지면 이거 3천억 원 수준인 거죠?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주전쟁 같은 경우에도 1억 3,200만 달러 정도면 하나로 한 1,800억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우주전쟁도 그렇고요. 네. 지금 배틀쉽도 그렇고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오늘 좀 우울하시면 좀 보시면서 힐링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틀실 아까 누가 망했다고 안 했나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잘못 추천하면 기분 나빠져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네. 영화는 뭐 본인의 취향이 다 있는 거니까요. 잘 선택해 주시고 주식은 취향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토마토 TV와 함께 하시면서 객관적인 정보들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설문조사에는 우주전쟁을 좀 압도적으로 많이 뽑아주셨네요. 그러네요. 43%나 이봐야 배틀십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나 없는 영화를 배틀십은 추천하지 네. 않겠습니다. 아이, 제가 네. 입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랭킹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